자, 출발할까요? 벌써 마지막 시간이네요. 그죠? 아쉬워요?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아. 날 놀리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450, 445. 445. 요렇게 여기다 써드리는, 시작할 때 써드리는 거는, 집에서 인강 보실 때, 이번 시간은 몇 쪽부터 시작하는구나. 저도 한 배려하죠? 그럼요. 그럼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과세 대상이다 하는 건 항상 기본이에요. 과세 대상은 뭐냐? 세금을 부과하는 물건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물건.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사면은 취득세 과세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물건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게 과세 대상이죠. 그럼 과세 대상은 열거주입니다. 무슨 주의예요? 열거주의. 즉 15개로 나열을 해. 여기에 해당이 되면 취득세 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취득세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물건이 15개가 있다는 것. 그럼 15개는 뭐냐? 민법에서는 부동산, 준부동산 이렇게 하지만 세법은 필요 없어. 둘, 다섯, 셋, 다섯 이렇게만 공부하면 돼. 둘, 다섯, 셋, 다섯은 뭐냐? 둘은 부동산. 부동산이다 그러면 토지와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5개는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민법은 그렇게 배웁니다만은 세법은 5개.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임목. 임목이라는 것은 서 있는 나무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죽은 나무는 취득세 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거지 나무를 중개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얘는 30년 동안 안 나옵니다. 앞으로도 안 나올 거고. 이렇다 정도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요거. 우리가 권리는 우리가 다른 과목에서도 굉장히 많이 배워요. 뭐 지상권이다, 지역권이다, 특허권이다, 전세권이다, 임차권이다. 많은 권리를 배우지만 취득세가 과세가 되는 권리는 3개뿐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많은 권리가 있지만 취득세 과세되는 건 3개뿐이 없다는 얘기야. 뭐가 있느냐? 광업권, 어권, 양식어권 3가지가 있다는 것. 양식어권은 추가된 게 언제 안 됩니다. 얼마 안 됩니다. 그전에는 요것만 했어요. 광어권, 어권만 취득세 냈어. 그래서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냐? 여러분 시험 볼 때까지 회는 광어만 드세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그때 뭐라고 그랬냐? 광어는 자연산이 좋습니다. 이렇게 재작년에 강의를 했어. 개정이 됐어. 우리가 대한민국은 양식을 갖다가 못하는 게 없대죠. 뭐 참치도 양식이 가능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하면은 양식이 모든 게 되니까 돈이 보여. 돈이 보이니까 세금이 생긴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 양식어권. 이게 생긴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설명을 바꿔야 돼. 말을. 광어도 양식 광어만 드세요.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게.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횟집에 가서 양식 광어만 드셔요. 그리고 나올 때 뭘 내고 나와요? 돈이 아니에요. 돈이. 그게 바로 뭐예요? 취득세다. 이렇게 유치하게 공부하면 미안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드셔. 양식 광어만 취득세 낸다. 이 권리가 제일로 힘든 게 뭐냐? 박스가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박스가 나오고 여러 개를 집어넣어. 여기에는 뭐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특허권, 그 다음에 우리가 어권 이렇게 나오겠죠. 섞어놓는다 이게야. 그러니까 취득세가 과세되는 권리는 몇 개뿐이 없다? 3개뿐이 없다. 요것만 신경 쓰면 돼. 그 다음에 5개는 회원권. 회원권은 골프 회원권. 여기서 말하는 골프 회원권은 회원제를 얘기합니다. 회원제. 비싼 거. 그 다음에 콘도미니엄 회원권. 사실 세법이요 영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한문을 좋아해요.
근데 얘는 한국말로 바꿀 재간이 없어. 그래서 영어가 사용되는 세법의 용어 몇 개 중에 하나입니다. 콘도미니엄 회원권, 그 다음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은 종합체육시설이라는 건 둘 이상의 체육시설이 돼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수영장도 돼 있으면서 뭐 헬스장도 있고, 그 다음 아는 게 그것뿐이 없죠? 골프 연습장?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트 회원권. 이것도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왜냐? 요트가 활성화 안 됐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나온 거죠. 경기도에 보면 전곡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1년에 한 번씩 세계 요트 축제가 열립니다. 가보면 기가 막혀요. 왜 배들은 다 흰색인지 몰라. 바다는 파란색인데 그렇게 멋있어요. 그리고 활성화가 됐대. 얘가요 중고도 있대요. 수입 중고도 싸대요. 몇 천만 원이면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갖고 싶더라고요. 로망. 자, 그래서 과세 대상이다 그러면 딱 둘, 다섯, 셋, 다섯. 이 중에서 요 권리 세 개만 신경 쓰면 돼요. 말 이해가요? 그럼 얘들이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요것도 요런 거 조심해. 토지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사람이 없어. 그죠? 그래서 앞에다 꼭 여러분 헷갈리라고 집어넣어. 뭐라고 나온 적이 있느냐?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취득세에서 말하는 토지는 지목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등기 여부와 관계가 없는 거야. 근데 그냥 토지 이러면 실수하는 사람이 없을까 봐 앞에다가 골탕 좀 먹어봐라 하고 지목이 잡종지 쓸데없는 걸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지목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것. 끝. 자, 그러면 445쪽의 교재 보면은 취득세 과세 대상은 양괄호 1번의 가운데 밑줄 열거주의다. 열거주의라는 건 15개로 나열을 해서 여기에 해당돼야지만 세금을 물린다.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이걸 열거주의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양괄호 2번. 양괄호 2번은 과세 대상을 나열했습니다. 밑줄 안 쳐도 되겠죠? 할까요? 못하겠어요. 합시다. 부동산부터 못하겠어요. 15개. 부동산이라고 묶으면 14개죠. 토지와 건축물이 합쳐졌으니까. 따로따로 하면 15개인데 여러분은 부동산 이렇게 공부하지 말고 따로따로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양괄호 3번. 양괄호 3번은 부동산 차량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밑줄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했을 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보상에 등재된 현황. 아까 얘기했죠? 공보상으로는 주택이야. 사실상 식당으로 사용하면 식당으로 계산해야 돼. 그런데 공보상으로는 주택으로 돼 있는데 식당을 하는지 안 하는지 불분명해. 허구한 날 문 닫아두고 그럴 경우에는 공보상의 현황에 따라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 지문들 이해 가시나? 그 다음에 끝. 그래서 요 15가지 과세 대상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들어갑니다. 자, 보죠. 납세 의무자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 사람.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 사람인데 얘는요, 지문에 힌트가 노골적으로 주어져. 여러분은 1년간 그거 찾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1년간. 그럼 보세요. 원칙. 누가 취득세 내느냐? 사실상의 취득자. 당연하죠. 사실상의 취득자죠.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 있다 없다? 없다가 되죠. 그러니까 등기를 해도 취득자가 내야 되고 미등기 된 걸 사도 취득자가 내야 됩니다.
요게 작년에 나온 지문입니다. 올해 뭐가 나왔냐? 1년간 이거 배웠더니 뭐라고 나왔냐?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질문할 거예요.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에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아요, 틀려요? 잊어먹었지? 앞에 거요. 그러니까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올해 지문이에요. 1년간 했던 게 나온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올해 며칠 전에 기출문제 유형을 제가 강의 중에 개강날인데 입문과정인데도 전 항상 기출문제를 비교해 드립니다. 왜? 어차피 잊어먹을 거니까. 근데 해볼만 하지 않겠어요? 요 안에 답 있는 거예요. 요 안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1년간 처음이니까 나는 쉬운 것만 공부해야 되겠다. No. 아예 시험에 나올 만한 비중 있는 것들을 같이 하자는 얘기죠. 저 혼자만의 생각인가? 쉬운 것만 해드려? 사탕 발림으로? 난 못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린 다음 달이 항상 시험 보는 날이다 라고 간주를 하고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아까 설명했어요. 차량, 기계, 항공기,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럼 어떨 때만? 승계 취득일 때만. 그럼 남의 걸 가져올 때만 취득세 낸다 이거야. 그럼 남의 걸 가져오는 사람을 한문 유식한 말로 누구라고 그래? 승계 취득자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내가 만들면 원시 취득이 되고 남의 걸 가져오면 승계 취득자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아까 나온 게 반복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문에 힌트가 나오는데 지문이 길어. 지문이 길지만 힌트를 노골적으로 줘.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먼저 할게. 주체 구조부라는 말이 있고 조작설비, 부대설비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또 교재 밑줄 쳐드릴게. 자, 이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빨간색 잘 보이시나? 흰색으로 할게요. 주유소를 하고 있어. 건물 하나 갖고 있어. 그런데 공터가 있어. 친구가 놀고 있대. 야, 친구야, 너 놀지 마. 우리 주유소 잘 되는 거 알지? 여기 빈터 있어. 여기에다가 터널식 자동 세차장 시설을 만들어라. 그리고 네가 사업해. 그러면 이 주유소를 주체구조부라고 얘기해요. 주된 건축물이다 이게요. 그 다음에 주유소에 터널 세차장 시설이라든가 매점 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뭐가 되죠? 부대 설비가 되는 거죠. 부대 시설. 이해 가셔요? 이게 다 주유소에 있는 것들이니까. 해서 주유소는 주체구조부, 주된 건축물이고 세차장은 부대 시설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야. 을이라는 사람이 5천만 원 들여서 세차장 시설을 설치했어요. 근데 부대 설비는 뭐예요? 부대 설비가 뭐죠? 설치하기도 쉽고 철거하기도 쉬운 게 부대 시설이에요. 그러면 얘가 을이 5천만 원 들여 설치했어. 하다가 한 일주일 있다가 야, 이거 나 적성에 안 맞아. 나 이거 철거해서 우리 고향 가서 할 거야. 철거했어. 그럼 철거했으면 이것도 부대 설비도 건축물에 들어갑니다. 그럼 얘를 철거해서 가면 취득세 떼먹힐 우려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부대 설비는 딴 사람이 돈 들여 설치했다 하더라도 철거하고 도망갈 수 있으니까 도망가지 못하는 놈이 같이 취득한 걸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부대 설비는 철거가 쉬워. 얘가 돈 들여 설치했다 하더라도 도망가면 끝이야. 그럴 땐 누가? 도망가지 못하는 놈이 같이 함께 설치한 걸로 간주가 돼. 그래서 네가 도망가도 괜찮아. 얘한테 취득세 거두면 되니까. 이렇게 세금이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나올 때는요, 답을 가르쳐 드릴게.
문제가 나오면 조작설비, 부대설비가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돼. 그럼 여러분 판단은 부대시설이구나. 그럼 부대시설은 둘 중에 하나가 꼭 나와. 하나는 가설한 자가 취득자가 된다. 을이 취득자가 된다. 도망가면은 못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나오면 틀린 거야. 그럼 딴 사람이 가설을 했다 하더라도 도망 못 가는 놈이 주유소 사장이죠. 그 사람을 주체 구조부 취득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맞는 말이에요. 부대시설이 나왔을 때 취득세는 누가 내야 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도망가는 놈한테는 관계없어. 못 도망가는 놈한테 걷겠다는 얘기야. 너 가. 네가 가도 얘한테 거둘 거야. 이렇게 세금이 무서운 거예요. 항상 세금의 공통점 우리가 총론에서도 했습니다. 네가 도망가면 너랑 관계 있는 사람한테 거둘 거야. 말 이해 가세요? 그런데 이걸 숨기고 설명하려다 보니까 지문이 이렇게 길어. 이건 실제 기출 지문이에요. 다 시험에 이렇게 나와. 그럼 여러분이 찾는 연습해보죠. 답 찾는 거. 첫째, 조작설비, 부대설비로서 부대시설이에요.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 이건 읽다가 기절해. 가출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거와 하나가 되는 건축물이란 얘기예요. 안 읽어도 돼. 그럼 뒤에 요게 나오죠.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자가 주유소 건물주인 아닌 사람이 을이죠. 을이 가설한 경우에 가설은 돈 들여 설치한 거야. 그러니까 주유소 사장이 아닌 사람이 가설한 경우에도 누가 취득한 걸로 본다?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거야. 그러니까 너가 너한테 거둘 건데 네가 도망가면 얘한테 걷겠다는 얘기죠. 지문들 이해 가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세법은 내가 분석을 참 잘해요. 한샤프 하는데 지문에 노골적으로 힌트를 줘. 힌트를 주다 안 주니까는 아예 정답을 줘. 문제. 한 번 주면 틀릴까봐 정답을 2개나 인쇄해. 부대설비야.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자가 하고 이제 힌트 하나 줘. 그 다음에 틀리지 말라고 주체구조부 취득자 정답을 주는 거죠. 제 말 이해 가요? 그러니까 지문에 답을 주는 거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약하면 돼요. 부대설비가 나왔을 때는 가설한 자냐 주체구조부 취득자냐 요 단어의 뜻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주유소를 연상을 하면 된다는 것. 요게 시험 지문이야. 그럼 여러분이 찾으면 부대설비, 조작설비 얘는 2개가 나올 때도 있고 하나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 다음 뒤에 누가 취득한 걸로 본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요거 보고 요거 보면 답이 그냥 나와. 나중에 하시다 보면은 다리 꼬고 앉고 한쪽 눈 감고 왼손으로 마킹해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힌트가 있으니까. 이걸 1년 동안 찾는 연습하는 거예요. 외우는 연습이 아니라. 세법처럼 지문에 힌트가 노골적으로 주어지는데 외울 게 뭐 있어? 그때그때 단어만 찾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라는 단어만 하시면 되겠죠. 단어 말 뜻 이해 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보죠. 요거 아주 힌트가 어떤 것들이 있나 보죠. 하나는 요거예요. 간주 취득에서 배웠어. 종류 변경, 지목 변경 나와 있죠. 그럼 봐요. 갑이라는 사람이 2000년에 농지를 샀어. 1억에. 그런데 2021년에 택지로 개발이 돼서 20억이 됐어. 지목 변경이죠. 그럼 지목 변경을 했으면 가액이 증가가 되죠.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으로 보죠. 그럼 취득으로 보는데 누가 취득세 낼까? 주인이 내야 되겠지. 주인이 누구야? 소유자인데. 예, 맞습니다. 소유자. 한 사람뿐이 없잖아. 누구 거야? 갑의 거니까 누가 취득세 내?
갑이 되는 거야. 그 갑이라는 건 여기에 변경이라고 나왔으니까 봐요. 종류 변경, 지목 변경을 하면 가액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가액이 증가하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누가 내야 된다? 변경 시점의 소유자. 재밌는 건 변경이라는 힌트가 주어져. 그럼 누가 취득세 내야 돼? 변경 시점의 소유자. 당연한 얘기 아니야. 말 이해 가셔? 처음이라도 힘든데 이제 배우다 보면 변경이라고 힌트가 주어져. 그럼 누가 취득세 내냐? 변경 시점에 누구 거냐 이거지. 갑의 거란 얘기야. 파는 게 아니니까. 이해 가시나?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 다음에 과점주주는 아직 하지 마세요. 했다가 가출합니다. 가점주주는 1월 달에 자세히 설명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봐.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물건을 우리가 직접 사용하거나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 다 쓸데없는 말이야. 수입이 포인트야. 그럼 앞에 말 뭐 빌려주기 위해서 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임차 빌렸다 다 필요 없어. 수입이 포인트야. 그럼 수입하면은 누가 취득세 내야 돼? 수입하는 자.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그죠? 힌트 주려고 미치잖아. 수입. 수입했네? 그럼 누가 취득세 낸다? 수입하는 자. 해볼 만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즐겁게 문제 풀이하는 거야. 숨은 글씨 찾기. 자, 그 다음에 괜찮아. 또 준비해놨어. 상속. 상속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1남이가 아파트 받았대요. 2남이가 상가 받았대요. 3순이가 땅을 받았대요. 그럼 1남이가 신고하죠. 야, 나 아파트 내가 상속받았어. 그 다음에 건물은 내가 받았어. 땅은 내가 받았어. 그러면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누가 받는 사람이 세금을 몇 번 내요? 한 번? 왜 3번이라고 했지? 상속세 한 번 내고 취득세 내죠. 받는 사람이. 따라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면 상속,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그래. 살아있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상속인이야. 그러니까 상속이다 그러면 받는 사람 각자. 세련된 말로 상속인 각자가 되는 거죠. 상속이 나오면 상속인 각자. 이걸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아주 미치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주택조합이 있었어요. 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했어.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조합이 취득했으면 당연히 누가 취득자가 될까? 조합이 되잖아. 그러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오냐? 뒤에 조합원용으로 취득했다. 힌트를 줘. 조합이 샀는데 이거 조합원용이래. 그럼 누가 취득자가 돼? 그래, 어떻게 알았어요? 써 있어서? 대답도 이상하다. 써 있어서. 써 있구나. 당연한 대답인데 내가 당황해요. 여러분 잘하고 계셔. 지금처럼만 하면 세법 괜찮을 것 같은데 노노노노. 공부하신다면 조합원용으로 힌트가 나와. 그럼 조합원이 취득자야. 그 다음에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귀속되지 않는다. 조합원에게 줄 게 아니라 이거야. 그럼 조합원용이면 조합원이 취득자가 되는데 조합원에게 돌아갈 게 아니면 누가 취득자가 돼? 그렇지. 조합이 샀으니까 조합이 되는 거지. 해서 조합이 취득을 했을 때 조합원용이라는 조건을 걸면 조합원이 되는 거고, 조합원에게 귀속, 돌아가지 않을 거다. 조합원께 아니다. 그럼 누가 돼? 조합이 되는 거. 항상 얘 아니면 얘가 나와. 에이,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 얘가 제일 많이 나와. 이런 식으로 나와. 이런 식으로. 뭐냐?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대요. 힌트가 나오잖아. 우린 조합원용만 동그라미 치는 거야.
그럼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조합원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납세 의무자 해보니까 조금 이해들 가셔? 요 정도만 일단 알아줘도 된다는 얘기죠. 자, 한번 간단하게 정리대시 해볼게요. 첫째, 사실상의 취득자라는 것은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본다고 그랬죠. 차량은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지 않고 승계 취득만 취득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 다음 부대 설비는 가설한 자는 관계없죠. 누가 취득한 걸로 본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 그 다음에 종류 변경, 지목 변경을 하면 변경이라는 건 고치는 거 바꾸는 거죠. 바꾸면 좋게 바꿔 나쁘게 바꿔. 좋게 바꾸면 가액이 증가되죠. 증가되면 누가 취득세 내야 된다?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과점주주는 내비로 두고, 그 다음에 수입을 하면 누가 취득세 내야 되죠? 수입하는 자. 상속받으면 누가 내야 되죠? 상속인 각자.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면은 조합원. 조합원에게 귀속 돌아가지 않을 거냐? 조합원용이 아니야. 그럼 누가 되죠? 조합이 된다. 끝. 시험에 나오면 요 안에 답 있다 이거예요. 해볼라. 제가 여기 자료를 많이 했지. 실제로 여러분이 요약하면 이렇게 뿐이 안 되는 게. 그것만 달달달달하면 한 문제 맞잖아. 출제된다면. 자, 그럼 나와 있는 것 하나 볼게요. 445쪽 취득세 납세 의무자 나와 있죠? 거기에 1번 일반적인 취득에 의한 납세 의무자. 아까 과세 대상에서 내가 밑줄 치지 말자고 했죠? 여기 나와서 요때 하려고. 자, 취득세는 밑줄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업권, 어업권, 계속해야 되나? 양식업권, 회원권 5개를 거기에 과세 대상 14개죠. 부동산으로 묶어서 나왔으니까. 부동산을 토지와 건축물로 나누면은 15개가 된다는 것. 취득한 자에게 부과된다. 그 다음 사실상 박스. 사실상 취득자는요. 앞에 법이 굉장히 많죠. 우리 이제 답 찾는 요령 가르쳐 드릴게. 세법에는 앞에 법이 많이 나와. 주택법, 도시개발법 여러 가지 나오는데 세법은 법률 나온 건 패스. 읽을 필요가 전혀 없어. 그리고 법이 여러 개 나오면은 뒤에 답이 쉽게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포인트는 세 번째 줄 끝에 등기부터 밑줄 치세요.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본다. 요게 올해 출제된 지문입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본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 다음에 승계 취득자 나와 있죠. 밑줄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은 어떨 때만 취득세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승계 취득만. 승계 취득만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그 다음에 446쪽에 의제 납세 의무자죠. 여기 보세요. 이건 뭐냐면은 자 봐요. 원칙은 사실상 취득자만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그랬죠. 사실상 취득하는 거. 그런데 사실상 취득자가 아닌 경우에도 납세 의무자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의제 납세 의무자야. 그러니까 원칙은 사실상 취득자만 납세 의무자가 되지만 사실상 취득자가 아닌 경우에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의제 납세 의무자야. 그럼 어떤 경우들이 있느냐? 1번 밑줄 주체구조부 취득자.
주체구조부 취득자는 사실상 취득자는 아니죠. 가설한 사람이 취득자잖아. 근데 도망갈 수 있으니까 너는 사실상의 취득자가 아니지만 제가 도망가면 네가 내야 된다. 너도 납세 의무자로 간주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나와 있는 지문이 시험의 기출 지문이에요. 요거대로 나옵니다. 그럼 찾아볼까요? 밑줄. 조작설비 밑줄. 부대설비 밑줄. 아, 부대시설이구나.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가설한 자가로 나오냐? 주체구조부 취득자로 나오냐? 이거예요. 여기는 뭐로 나왔습니까? 네 번째 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말 이해가셔?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자는 가설한 자가 됩니다마는 도망갈 경우가 있으니까 너도 납세 의무자로 의제 간주하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2번 밑줄 변경 시점의 소유자다. 그럼 어떤 지문이 나와야 되느냐? 첫째 줄의 밑줄 종류 변경, 두 번째 줄에 지목 변경, 변경을 하면 또 밑줄 가액이 증가돼야 되겠죠. 가액이 증가되면 의제 취득,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죠. 가액이 증가되면 그럼 누가 취득자가 된다? 변경 시점의 소유자. 여긴 너무 의제자를 많이 집어넣었다. 그걸 안 써도 되는데 그죠? 강조하다 보니까 썼네요. 그 다음에 3번 밑줄 과점주주. 그건 체크하세요. 체크할 필요도 없겠다. 1월달 기본서에서 다시 쓸 거니까. 그 다음에 4번 밑줄 수입하는 자. 수입하는 자는 첫째 줄 끝에 밑줄 안 쳐도 돼요. 직접 사용하거나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해서 다 쓸데없는 말이야. 항상 뭐가 포인트가 된다고 그랬죠? 수입이란 말이 나오면 누가 된다? 수입하는 자. 그 다음에 5번 밑줄 상속인. 상속인이다 그러면은 상속. 괄호를 건너뛰어요. 그럼 두 번째 줄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 물건 건너뛰어 괄호를 취득한 것으로 온다. 그래서 건너뛰다 보니까 정신없지만 상속이 나오면 상속인 각자가 취득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없어졌네. 안 봐도 돼요. 1남이, 2남이, 3남이가 있었잖아.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은 항상 세법에서는 여러 명이 있으면 연대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됩니다. 여러 명이면 다 연대 납세야. 그러니까 상속을 3남매가 받아야 되는데 누가 무엇을 받는지 몰라요. 이럴 경우에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상속받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보세요. 세 번째 줄. 이 경우에 상속인의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세법에서 앞으로 여러 명이 나오면 다 무슨 의무?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보충의 유증과 사인증여는요. 세법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간단히 해볼게요. 오늘만. 유증, 유언에 의한 증여. 내가 죽으면 요거는 큰아들, 요건 둘째 아들. 그 다음에 사인증여는 뭐가 되느냐? 살아생전에 계약으로 인해서 사인, 사망을 원인으로 한 증여예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이미 계약을 맺었어. 그래서 내가 죽거든 이거는 네가 가져가라. 그러니까 결국 유증, 사인증여, 상속 다 같이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상속 위주로 공부하는 거죠. 왜? 상속, 유증, 사인증여 다 결론 공통점이 뭐야?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 하나로 공부하시는 게 편하다는 거. 그 다음에 447쪽에 6번 동그라미 조합원. 조합원이라는 것은 뭐가 있느냐? 앞에 법률이 여러 개 있죠. 쳐다볼 필요 없어요. 법은 항상 패스하라고 그랬죠.
그럼 세 번째 줄에 해당부터 밑줄 칠까요? 괄호는 건너뜁니다. 자, 볼게요.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괄호 건너뛰면 밑에 은. 누가 취득한 걸로 본다?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런데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 조합원용이면 조합원이 되는 거고, 조합원에게 귀속, 돌아가지 않을 거는 제외한다. 제외한다라는 말은 누가 취득자가 되는 거죠? 조합이 되는 거란 얘기죠. 끝. 여기까지가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기까지 이해 가셔? 자, 그럼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그래요. 취득식이 나와 있는 거 일부 했다가는 또 여러분 기절할 것 같은데 기절 한번 해볼까요? 그럽시다. 자, 447쪽에 취득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취득시기. 자, 여기 보세요. 요게 오늘 다 안 하더라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면 되니까. 자, 취득시기가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예요. 취득세는 신고납부하라고 그랬죠? 신고납부. 그럼 언제까지?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60일은 고정이야. 60일은 고정이니까 어려운 게 없어. 그러면 언제부터 60일이냐? 날짜 계산할 때 60일을 계산하려면 언제부터 60일을 해야 되느냐? 취득일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취득일을 잘못 계산하면은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니까. 그래서 시험에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거예요. 언제를 취득일로 잡느냐? 그럼 언제를 취득일로 잡느냐는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첫째, 계약서를 인정해 줄 때가 있어.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을 인정할 때가 있고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인정할 때가 있어. 이걸 첫 번째로 여러분이 판단해야 돼. 계약서를 봐야 되느냐, 계약서 안 봐도 되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찾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그럼 어떨 때가 되느냐? 얘부터 보면 돼. 개인 간의 매매다. 개인 간의 매매다 그랬으면은 계약서를 인정해줘요. 여러분, 개인 간의 매매하면은 계약서를 누가 써줘? 공인중개사가 써주죠. 따라서 공인중개사들은 국가고시를 봐서 합격한 사람이니까 국가가 계약서를 인정해줘.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가 되면 계약서상의 잔금일이 취득일이야. 예를 들어 계약서에 쓰니까 잔금 5억은 5월 5일에 주기로 한다. 그러면 5월 5일이 취득일이야. 그날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해라? 60일 이내 계약서. 이해가요? 근데 이것도 또 꿍시렁 되는 게 나와. 계약서에 보면은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잔금 언제 준다 나와야죠. 그런데 계약서를 썼는데 잔금일이 빈칸으로 돼 있다 이거야. 말이야 막걸리야. 그럼 파는 사람은 잔금을 언제 받는지도 안 써 있는 계약서 믿을 수 있어 없어? 실무에선 계약서 쓰면 잔금일이 나와야 돼. 근데 시험에 이게 나온다는 얘기. 시험에는 계약서상의 잔금일이 명시가 안 됐을 때는 어떡하냐 이게야. 그럴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잔금일로 보는 거야. 계약서를 쓰면 계약일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 잔금 준 걸로 본다는 얘기죠. 이게 시험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꽁치렁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계약서 쓰면 파는 사람은 잔금을 언제 주겠다는 증서를 받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시험엔 얘가 나와. 그러니까 생각한다면은 취득세에서 날짜가 애매하면 다 60일이 된다는 것.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죠. 자, 그런데 사실상에 이건 알겠다.
그럼 계약서는 알겠는데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은 어떨 때 쓰는 거냐? 이거는요. 이렇게 하면 돼. 계약서 안 쓸 때. 그럼 제일 좋아. 아이, 너무 헷갈린다. 그럼 알았어. 그 날짜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을 때. 날짜가 입증되면 계약서 볼 필요 없어. 어떨 때가 있느냐? 첫째, 국가로부터 취득했어. 국가 땅, 요걸 불화받았어. 예를 들어서 이분이 국가야. 국가님? 이분이 국가야. 국가 소유의 땅을 내가 샀어. 사면은 계약금 주겠죠. 중도금 주겠죠. 잔금 주겠죠. 그럼 국가는 잔금을 언제 받았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다시 한번. 이분이 국가로 다시 합시다. 국가 거를 내가 사. 국가로부터 살 때는 내가 잔금을 언제 줬는지, 얼마를 줬는지 국가가 그때그때 알아요, 몰라요? 알지. 국가가 팔았으니까. 국가가 돈 받았으니까.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그 날짜가 입증이 되니까 계약서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입증된 날짜가 취득일이 된다는 얘기야. 그 날짜를 뭐라 그런다?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라는 거야. 계약서 안 쓰잖아. 괜찮아요? 여러 개 준비해놨어. 또 하나, 수입. 외국에서 수입을 했을 때는요, 세관을 통과해야 되겠죠. 그럼 언제 세관 통과했나? 세관에서 알아요, 몰라요? 그 날짜가 바로 취득일이다 이거야. 세관하고 계약서 쓰는 건 아니잖아. 또 준비한 게 있어요. 공매경매다. 자, 죄송해요. 이분이 사업하다 부도 나서 건물이 경매 나왔어. 이걸 내가 입찰을 했어. 1억에 낙찰받았어. 1억에. 그러면 언제가 내가 내 거가 되느냐 그러면은 1억을 입금시켜야 내 걸로 이전 등기가 돼. 입금시켜야. 그럼 경매기관은 내가 언제 입금시켰나 알아요, 몰라요? 바로 그날이 취득일이다 이거야. 경매할 때 계약서 쓰는 거 없잖아. 이해 가세요? 아니, 또 준비해놨어. 판결문. 친해져요. 판결문은 법원에서 작성하는데 이렇게 판결문 나왔죠. 갑은 을에게 5월 5일 날 1억을 지급하도록 판결한다. 그럼 판결문에 나와 있는 5월 5일 날 돈 줘야 되겠죠? 어기면 안 되니까. 따라서 판결문에 있는 날짜가 취득일이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판결문에 1억 금액이 나오죠. 1억을 주도록 판결한다. 그럼 판결문에 있는 금액이 다음 시간에 배울 취득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문은 법원에서 작성하니까 신뢰가 있어요. 안녕히 가세요. 뭐 하다 그래? 아니, 우리 인사를 하는 게 좋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예요. 뭐 할지 모르겠어.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날짜가 취득일이고 판결문에 나와 있는 금액이 다음 시간에 배울 취득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문에 있는 건 인정해 주겠다 이게. 법원하고 계약서 쓰는 거 아니잖아. 공통점 다 계약서 안 써. 계약서 안 쓰니까 계약서의 날짜는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데 화해조서, 인락조서가 나와. 화해조서다 그랬으면은 당사자끼리 화해했대. 당사자끼리 인정했대. 당사자끼리 인정했다. 당사자끼리 화해했다는 건 당사자끼리 조작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문에 있는 날짜는 인정해 주지만 화해조서에 나온 날짜, 인락조서에 나온 날짜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조작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노노노노. 그럼 최근에 나온 시험 문제 몇 년 됐지만은 이게 나왔어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 문제가 독립문제로 여러 번 나왔어. 좀 이따 합시다. 그 다음에 법인장부. 요건 잘 봐야 돼요. 자주 나온 게 다음 주도. 법인은
지출이 될 때마다 장부에 꼭 써야 되겠죠. 장부에 거짓을 쓰면은 분식회계라고 그래요. 제재가 많습니다. 옳은 것만 써야 돼. 그러면 법인이 장부에다가 5월 5일 날 공장부지로 1억을 지출했다. 장부에 썼겠지. 그러면 장부의 날짜가 잔금 준 날이 되는 거지. 거짓을 쓸 수 없으니까. 5월 5일 날 1억을 줬다. 판결문하고 똑같아. 장부에 있는 날짜가 취득일이야. 장부상에 있는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거란 얘기죠.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는 그 날짜, 그 금액을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말 이해가셔? 법인은 항상, 법인은 앞으로 많이 나와요. 법인은 장부에 쓰면은 지출이 되면 장부에 써야 돼. 그럼 장부에 쓴 날은 다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 법인장부랑 같이 보면 되죠. 끝. 그러니까 첫째 조건은 얘들은 계약서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계약서가 안 쓰니까 거기에 나와 입증된 날짜가 취득이란 얘기죠. 그게 사실상이야. 그럼 얘는요, 딱 5가지가 있는데 5가지를 앞글자로 외워도 돼요. 국가니까 뭐가 된다? 국, 수, 공, 판, 너 법일 줄 알았죠? 장 해서 미안해요. 제가 성격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 국수, 공, 판, 장. 요 5가지 단어만 나오면 계약서가 아니라 사실상이다. 단어만 연습하면 돼. 국수, 공, 판, 장. 단어만 찾으면 돼요. 그럼 얘는 답 찾는 건 굉장히 쉬워. 얘가 시험에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뭐가 나왔냐? 박스가 나왔어. 아니 1, 2, 3, 4, 5 나오고 문제가 뭐냐? 사실상의 잔금일이 아닌 것은 틀린 것은 그리고 1번에 뭐가 나왔느냐? 화해조서 이렇게 나왔어. 답이 몇 번?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답은 나온다는 얘기야. 뭔 말인가 이가요? 이런 게 나오면은 자 다리 꼬고 앉아서 한쪽 눈 감고 마킹을 해도 답이 나오잖아요. 1번에 특히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1번에 화해조서 요것만 가지면 독립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국수공판장만 알면 돼.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서 1번에 답이 나왔어.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은 꼭 호기심이 발동이 돼. 이게 정답이야. 다음 번호 가야 돼. 시간도 절약하고. 근데 넘어가지 않고 밑에는 뭐가 있을까 보는 거예요. 보다가 아는 게 나오다가 처음 보는 게 나왔어. 이때부터 혼란이 오기 시작해. 그때부터 뭐예요? 오르락내락 엘리베이터 탄다고 그래 내가. 엘리베이터 이러고 시간 잡아먹어. 근데 안 그래야 되겠지 하면서도 실전에 가면은 불안감이 있어서 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해. 그렇지만 앞으로 모의고사 볼 때라든가 이럴 때는 이 방법을 써보면 돼요. 16개 중에서 1번이 정답인 게 3개 이상은 될 거야. 3개에서 많아야 4개. 3개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3개 정도는 과감하게 이건 정확하다. 그럼 다음번에 한번 넘어가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많이 실수하는 분들이 뭐냐? 이게 답이야. 근데 나도 모르게 눈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결국은 불안해서 이게 답인데도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걸 체크해. 낯선 지문을.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한 개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앞으로 자신감 부족이라서 그래. 자신 있으면 까짓거 1번 끝. 다음 넘어가면 되는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은 5개. 국수, 공판, 장. 자, 여기에 관한 것은요. 447쪽에 보면은 1번 유상승계 취득 나와 있죠. 요거는 우리가 일주일 뒤에 다 잊어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밑줄 복습하는 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면 어떨까요?
취득식이 이어서 다 설명하고 처음부터 복습 겸 밑줄 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3시간 동안 배웠던 거 이해는 가셔? 나갈 때 수고했습니다. 삐그덕해서 날아가면 그냥 보내요. 잡으려고 했으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어차피 다음 주에 또 할 건데. 그렇게 여유 있게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건 장기 레이스니까 10월 29일까지 스트레스 안 받으면 돼. 스트레스 없으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누가 만들어?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 왜? 고득점 하려고. 만점 맞으면 배우자 것까지 자격증 2장 나와요? 아니잖아. 60점만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스트레스 받는 거야. 이거 제일 나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 마지막 물어볼게요. 천재예요? 아시네? 천재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힘들 거야. 힘들지만 스트레스 없이 공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거 이해는 가요? 제가 목소리가 크죠? 글씨도 크죠? 뭐 어떻게 해드릴 거 있어? 원하는 거 있어요? 그냥 좋아요?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즐겁게 오늘 해서 알고 가는 게 있으면 됩니다. 오늘 토요일 날 너무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